그냥 외워놓는 거 아니면 뭐야? 네? 근교를 써. 그거 모르지 지금. 병원을 못 갔는데. 지금 저기 교재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교재가 안 왔으면 요거 숙제를 좀 내주시고 교재가 왔으면 일단 다음 교재로 넘어갔으면 하긴 하는데 다음 교재 다음 교재는 이제 일과 에너지 에너지인데 이거를 다 풀고 가면은 니네 너무 느려져가지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빠르게 뽑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나중에 푸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재가 안 왔으면 선생님 계획으로는 일단 오늘 숙제를 좀 내고 그래서 여기 앞쪽이나 그 부분 문제를 좀 풀고 그렇게 갈 계획이거든. 그래서 잠시만 선생님 저기 가서 교재를 물어보고 올게. 잠시만요. 기다려주실까요? 진짜 이거 뭐라고? 쌤 어디 가시고? 책 받으러 말 안 듣지. 야 근데 무슨 책 받으러 가는데? 읽어야지. 새로운 진짜로 책. 생각 안 하지. 새 책이 뭐 끝나잖아. 무슨 생각하고 있고. 책 어떤 거 같은데 그거? 이마 이게 없음. 근데 그거 저번에 내가 야 이거 우리가 풀겠냐 한 거 아니야? 열과 에너지. 아 나 봤어. 열과 에너지. 맞아 봤어. 그건 열과 에너지 아니야? 교재가 왔어. 연력학회요? 재밌다. 연력학회요? 열과 에너지 아니야? 열과 에너지. 에너지와 열이야. 에너지와 열.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뒤쪽은 연력학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 엔트로피 알아? 엔트로피가 뭔데? 말해봐. 책. 이름이. 책 이름이야. 그리고 책을 많이 썼겠죠, 그죠? 자, 일단 우리 키 테스트 시험지 있니? 제가 진짜 단진자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했지 뭐예요. 단진자? 우리 저번 시간 단진자 했어? 아니에요. 이거 양 저번 시간에 우리 풀어버치 하지 않았어? 알아. 근데 이번에는 잘 풀었지 뭐예요. 잘 풀었다고? 예? 아니에요? 어떻게 1점 맞으나? 다 맞은 사람 있어? 없겠지. 아 종류를 못 추렸어. 야 문정이야? 왜 나한테 정리를 보고 그래? 정리 좀 봐도 돼. 야 여기 1번에 이번 아야 아, 소피야 이게 뭐야? 여기다 진짜 죽어. 또 팔려? 아 최고도 좀 돼. 왜 인대기 아니지? 자, 이거 문제부터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름이 뭐야? 자, 1번에 자, 1번은 지금 원궤도를 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원궤도를 들고 있을 때 자, 1번 이거는 무심력이 R분의 mv 제곱 이게 무심력이죠? 그죠? 선속도에 대한 거니까 이게
만율력에 의해서 만율력 R 제곱분의 G M 그죠? 요거에 의해서 돌고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식에서 정리를 잠시 해볼게요. 요거는 날라가고, 그죠? 요 R하고 R 제곱에 제곱이 날라가죠.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GM은 RV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이 원운동이라서 그래요. 원운동에 구심력으로 쓰인 게 만율력이고, 그래서 선속도랑 이 반지름의 관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게 변함값이에요, 안 변해요? 안 배우네. 안 변하죠.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 이게 일정한 거예요. 결국은 R과 V 제곱이 반비례하네요. 그죠? V 제곱이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RA분의 RP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제곱이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B면 여기는 A가 Y의 반비례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요걸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VA가 8이죠. 8의 제곱. 그 다음에 밑에 게 16의 제곱. 그래서 그때 몇? 1대 4죠. 그죠?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 RV는 RV라는 공식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타원계도에 써야죠. 그게 이제 2번에 나오는 거죠. 2번에. 자, 2번에 타원계도에서 근일점하고 원일점이 있죠. 그죠? 그때 V가 각각 V'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는 V하고 R. 그죠? 지금 이 상태잖아. 여기 R이고, 여기 R이고, 여기가 5R이죠. 5R. 그리고 여기가 V. 이게 V'.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곱과 요거의 곱이 항상 일정한 형태로 해서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면적도 일정 법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곱과 이 두 개의 곱, 그죠? 그러면 5V-R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물어본 것은 뭐냐면 V-분의 V 값을 물어본 거지. 얘가 요것만 얘 밑으로 내려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죠? 결국 R과 요 R은 약분되고 5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답이 5입니다. 5. 자, 그 다음 3번 가정으로 가서 3번은 이제 여기 중심 형상이 있고요. 자, 이렇게 타원궤도고 얘도 타원궤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요게 쓸고 지나가는 게 t 동안 전체 면적의 5분의 1만큼 쓸고 간다. 5분의 1. 즉 요 면적의 5분의 1만큼 쓸고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t 동안 B행성은 여기에서 이만큼 면적을 쓰고 지나갑니다. 같은 t 동안에. 근데 이게 이 큰 면적에 대해서 얼마? 40분의 1 이렇게 쓸고 지나가네요. 그래서
했을 때 공전 주기 TA하고 TP가 어떻게 되냐? 요게 A고 요게 B죠. 여기 지나가는 게 B.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전 주기라고 했으니까 공전 주기 TA는 뭐냐면 이게 한 바퀴 다 도는데 걸린 시간이잖아. 이제 5분의 1 가는데 T만큼 걸렸으니까 한 바퀴 다 돌면 이거 면적 다 쓸고 여기까지 지나오면은 얼마만큼 시간 걸리겠어요? 5T만큼 걸리겠지요? 그죠? 그러면 얘는 5T네? 5T? 그죠? 그럼 B도 한번 봅시다. B도 같은 T 동안에 전체 면적의 40분의 1이니까 다 돌려면 40T만큼 걸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40T. 그러니까 1대 8이 되는. 이해가 가요? 어려운 계산이 아니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봅시다. 4번. 자, 4번 보시면 이거는 뭘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캐플러 제산법칙. 그게 뭐야? T의 제곱은 비례상수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반경 A의 세제곱 또 반지름 R로 생각하면 R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구가 1AU일 때 공전 주기가 1년입니다. 여기 1년이래요. 1년. 그리고 이게 1AU네요. 1AU. 그럼 K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1이 되겠죠. 비례상수는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수성의 요 공전궤도 반지름이 3분의 1 AU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K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3분의 1 AU 요것의 세제곱. 그죠? 요게 T의 제곱과 같네요. 수성의 공전 주기 제곱과 같다. 그럼 이거 T는 뭡니까?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의 3의 요거의 세제곱. 요게 4입니다. 그러면 요거 풀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게 9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루트를 벗겨내면 3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 유리화하면 위아래 전부 다 루트 3을 곱하면 이게 9분의 루트 3. 자, 요거 적어도 맞고 요거 적어도 맞고 요거 적어도 맞고. 됐죠? 자, 텍스트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수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바로 새 책을 일단 들어갈게요. 그래서 요 책들은 일단 놔두세요. 선생님이 한번 시간이 조금 될 때 프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49페이지 있죠? 4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원래는 지금 조금 더 빨리 빼고 4월 들어가기 전에 문제 풀이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만유인력 법칙을 배웠죠, 그죠? F는 G의 R 제곱에 large M small. 자,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행성 A가 있다. 뭐 얘가 태양이 될 수도 있고 지구가 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자, 뭐 태양이라고 일단 가정해 볼게요. 태양입니다. 태양의 질량이 large M, 그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지구는 small m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여기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 이 거리를 뭐라고 잡느냐? R이라고 잡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태양이 지구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어. 자기 쪽으로.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또 있습니다. 이게 F2 이렇게 잡으면 F1과 F2는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 방향은 정반대다. 왜? 힘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힘을 뭐라고 한다? 상호작용. 그리고 하나를 작용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반작용으로 작용한다. 하나만 있는 힘은 힘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반작용을 찾을 수 없으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원심력. 원심력은 이 회전이 일어날 때 우리가 튕겨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지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튕겨나가려고 하는 힘의 반작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힘이 아니라고 했죠. 원심력은 무엇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렇죠. 관성력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것을 이 F1과 2는 어떤 크기의 힘이냐 하면 바로 이 크기의 힘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어떤 애가 더 변화가 심하겠습니까? 가속도의 변화가 조그만 애가 심하다라고 했죠. 질량도 5번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떨어진다? 여기서는 작은 애가 큰 애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지금 지구는 어느 쪽으로 떨어지고 있다? 태양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달은 지금 어느 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사과는 남의 달린 사과는 어느 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는데 사과는 바닥에 뚝 떨어지는데 달은 왜 지구 여기 바닥에 뚝 안 떨어집니까? 왜 안 떨어지죠? 달은 지구 쪽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죠. 이렇게 가다가 붙잡힌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붙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돌기 시작. 그러면 사과도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붙잡혀서 이렇게 지구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 수 있나? 있어요. 뭐 있어요? 있어요. 깃발이 던지기가 나지. 그렇죠. 엄청나게 빠르게 빵 던지면 이게 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그냥 스치듯이 알겠어요? 이렇게 딱 갈 때 어느 정도 속도면 지구를 돌까? 비슷속도. 이거를 뉴턴이 계산 다 했죠. 계산 다 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 제1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제1속도. 알겠어요? 그걸 조금 이따가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49페이지 내용은 뭐냐면 만유인력 상수인데 자, 요거부터 보고 갈게요. 얘 봐봐. 얘 이름 뭐라고요? 얘 이름 만유인력 상수입니다. 만유인력 상수인데 이 만유인력 상수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정도 알아두고 어떻게 측정했는지 정도만 보고 갈게요. 자, 만유인력 상수는 누가 측정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여기에 캐번디시. 그죠? 뉴턴의 만유인력이 나온 이 법칙이 나온 이후에 한 100년 뒤에 그 영국 캠브리지 쪽에 그 캐번디시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알겠죠? 이 사람 이름 따가지고 만든 연구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실제 물체를 이렇게 두고 물체를 두고 그러면 얘 당기겠죠. 얘 당기겠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작단 말이에요. 이 서로 당기는 힘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고 변한단 말이지. 그걸 어떻게 측정해요? 측정하는 겁니다. 수령으로 만든 실에다가 비틀림이 있습니다. 그 비틀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거울을 둬요. 거울 두고 아주 멀리서 빛을 딱 쏘면 쫙 와가지고 이렇게 반사돼서 가겠죠. 빛이 이렇게 딱 와서 반사돼서 갈 겁니다. 근데 반사돼서 갈 때 이 반사각이 굉장히 적으면 바로 앞에서는 구분이 잘 안 가요. 알겠어요? 그러나 아주 먼 거리로 가면 어떻게 된다? 이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맞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각을 측정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만유인력 상수 값을 구한 사람이 캐번디시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상수는 6.6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값으로 측정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고 자, 뒤로 넘어가 보시죠. 자, 50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지구의 중력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구의 중력 지구 중력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위도가 뭔지는 알아요? 네. 위도가 뭐지요? 가로선. 가로선? 네, 가로선? 아니 가로 그 정도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렇지 있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기 북극이고 여기 지구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수박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먹는 부분. 자,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위도라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지구의 북극과 남극이 있죠. 북극과 남극이 이루는 축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자전축인데 그걸 수직으로 정확하게 2등분을 딱 하면 이런 원이 하나 딱 생기죠. 그죠? 이 원이 생길 겁니다. 이 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 지점까지 이루는 각도가 생기겠죠? 그죠? 이 각도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위도 30도. 이게 30도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북극은 몇 도겠니? 90도. 그렇죠. 여기랑 여기 90도예요. 60도면 어떻게? 요 각이 60도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여기가 기준이 되니까 0도죠. 그죠? 그러면 이런 지점은 요 원상에 있겠네. 그죠? 그래서 같은 위도를 이은 선을 위선이라고 한다. 위선. 그래서 여기가 적도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도인 지점을 쫙 돌리면 어떻게 돼? 이런 원이 생기겠지요? 이게 30도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각은 뭔지 알아요? 요각? 요각은 경도라고 합니다.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요 라인이 있습니다. 이 큰 북극과 남극을 잇는 이 대원을 뭐라고 하느냐면 대원 이거를 좌우선이라고 하거든요. 좌우선. 근데 그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그 좌우선을 본초 좌우선 이렇게 하고 그 그리니치 천문대를 이렇게 지나가는 요 라인을 0도로 딱 잡고 그 반대쪽 180도로 잡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돌면 동경, 서쪽으로 돌면 서경 해서 동경 180까지, 서경 180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무엇을 나누는 선이냐? 시간의 기준이 돼요. 시간.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여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가면 시차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정유라. 시차가 없어요. 왜? 같은 세로선을 타고 갔지요? 예. 그죠? 그러면 시차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그렸네. 자, 그런 게 기본적인 지구의 위치적인 표현이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영도, 적도 부분이죠, 적도. 영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저위도라고 합니다. 저위도.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뭐 30에서 60 정도 거기는 중위도라고 표현해요. 중위도. 그 다음에 여기는 고위도가 되겠죠. 고위도 중에 여기 북극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봐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러면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긴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 힘을 뭐라고 부른다? 만유인력. 알겠죠? 예. 이게 만유인력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가만히 안 있지요. 자전해요.
알겠어요? 자전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원심력. 원심력이 생긴다고 했죠. 튕겨나가려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크게 안 나타납니다. 굉장히 만유인력이 한 3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작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회전 반경이 어떻게 되냐면 회전 반경이 이렇게 돼요.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자 여러분들 원심력 식이 어떻게 되죠? 96. 90력씩하고 같죠? 그죠? 90력하고 원심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R분의 M, V 제곱 이렇게도 표현되고 또 어떻게도 표현되죠? M, R, 오메가 제곱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질량, 반지름, 각속도. 근데 이때 R은 여기에서는 어떤 R이냐? 요 R이 되는 거예요. 요거. 여기. 알겠어요? 여기 R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만큼은 이건 뭐야? 지구 반지름 R이죠. 그죠? 그래서 지구 반지름 R에 대해서 봐봐. 이게 뭐라고 했죠? 이 각도가 이 각도가 위도죠. 그죠? 위도 세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자, 요 각도 세타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요 길이 구해보세요. 요 길이. R 코사인 세타. 요게 R 코사인 세타 값과 같은 거죠. 그럼 요 원심력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까? 요거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잘 안 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요게 반지름 R, 요게 방금 세타라고 했고 요 임시각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요 R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는 이거 분의 이겁니다. 요거 분의 요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R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되니? 그래서 자, 요 R 자리에 이걸 만약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원심력은 어떻게 돼요? M 그 다음 R 그 다음 코사인 세타의 오메가 제곱 요런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얘는 만유인력이니까 요 녀석은 얼마야? 요 녀석은 R 제곱분의 G M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데 방향을 보시면 얘랑 얘가 이렇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네들 어떻게 더할 수 있다고 했죠?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작용점끼리 접한 부분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게 이 둘 힘의 합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중력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중력은 실제로는 약간 중심에서 벗어난 방향이 되겠지만 그 벗어난 방향이 되게 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구심력입니다. 원심력은 어디에서 가장 클까요? 왜? 이유는요? 반지름 코사인 90이니까.
0이잖아요. 코사인 90도가 0. 0. 네. 그 다음에 코사인 0도는 1.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크다? 적도. 적도. 그죠? 왜? 요게 부심력이, 아니, 원심력이라고 했잖아. 이제, 그러면 코사인 0도가 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최대가 되겠죠? 그죠? 요 세타 값이 뭔데? 요 중심각이잖아. 그죠? 요게 요렇게 돼서 이렇게 딱 겹쳐지면 0도가 되죠? 적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타 값이 이렇게 커져서 극지방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코사인 90도니까 0이니까 뭐가 없다? 원심력이 아예 없어. 여기는 원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심력 0이고 이 적배에서는 원심력 어떻게? 최대. 그죠? 최대. 그러니까 여기에 극지방에서는 만유력의 크기가 얘랑 얘 같겠죠? 그죠? 물론 이제 거리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길어요. 여기가 원심력 때문에 약간 부풀었어요. 진짜요? 옛날에 지구가 완전히 액체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주가 액체였어요? 완전 액체였어요. 그래서 크기가 되죠. 어? 응? 그 완전 액체였기 때문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층상 구조가 생깁니다. 액체니까 그 중에 무거운 원소들이 중심으로 쫙 모인 거야. 무슨 액체? 철. 무거운 원소 뭐겠어요? 철, 니켈이요. 그게 철이 거의 98% 정도 되니까 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철로 된 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외핵은 액체 상태라고 되어 있는 거죠. 내핵은 고체. 그럼 온도가 되게 높게. 그렇죠. 엄청나게 높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철이 있는 온도가 보통 한 150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멘틀도 마찬가지. 멘틀은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지각이 뭡니까? 결국 치러갖고 딱딱한 암석이 된 거예요. 지금의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길이가 조금 더 길어요.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타원체입니다. 타원체. 근데 거의 뭐 우리 구별 못해요.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이게 타원이라고? 완전 동그란데? 이런 느낌이 들겠죠. 알겠어요? 자, 어쨌든 자, 여기 적도에서 원심력이 최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중력과 같은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는 자, 보세요. 요만큼 만유력이 있어. 만유력. 그런데 원심력도 여기서 여기보다 더 세겠죠. 이렇게 크진 않지만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에서 이 중력은 뭐가 되느냐 하면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만큼 요 정도가 가장을 하면 요 정도가 이제 실제 중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 원심력이 원체 작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서 그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력이 어디에서 제일 세다고? 여기 극지방. 그죠? 제일 약한 지점은 적도지. 요즘 막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뭐 이상한 얘기들 많잖아요. 그 중에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학생들 중에 이걸 믿는 애들도 있더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뭐가 다릅니까? 중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다르겠죠. 그죠? 중력도 다르고. 자, 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대기 분포도 다를 거야. 대기 분포도 다르고. 하여튼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요즘은 유튜브 보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걸 다 믿더라고. 이상한 것도 많고. 지구 안에 우리가 산다는 사람들도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그림이 우리 50페이지에 있으니까 50페이지 좀 참조해서 다 두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51페이지는 요 크기를 이렇게 조금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 크기 한번 봐주시고. 자, 그리고 51페이지에서 여러분들 51페이지에서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 하나만 보고 갑시다. 하나만. 지면에서의 높이와 중력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것보다 근사법이 하나 나와서 선생님이 하나 소개를 하고 갈 겁니다. 과학에서는 근사법을 좀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하고 갈게요. 여기에서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의 중력은 R제곱분의 GMM, 만유력과 같다.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R제곱분의 GMM에서 뭘 뺀 것과 같다? 요걸 뺀 것과 같은데 세타 값이 0이니까 그죠? 요게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MR 오메가 제곱을 뺀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면에서의 높이와 중력 이렇게 돼 있는데 지면, 자 여기 땅입니다. 땅일 때 이 지점에서 이 근처에서 받는 중력은 중력 가속도 G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 H인 지점에서 여기에서 받는 중력 가속도는 G 다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G 다시. 자, 그러면 거기 요 G는 요거는 뭐냐면 중력은 mg거든요. mg 맞죠? 자, 그리고 만유인력 중력과 만유인력이 같다라고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수 있죠? 그죠? 여기가 중력이 제일 작은 곳인데도 어떻게 둘 수 있습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R 제곱분의 G, M, M에서 그죠? 빼기 M, R, 오메가 제곱인데 이 원심력이 매우 작다라고 했잖아. 그죠? 매우 작기 때문에 여기서 빼더라도 그 값에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알겠어요? 적도가 제일 중력이 작은 곳이에요. 위도 상으로만 따지면. 그런데도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둬보자는 거지. mg는 평면에서는 r제곱에 g, m, n. 그죠? 그
자, 그러면 이 질량은 날아가니까 중력 가속도 이 g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r 제곱의 gm.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gm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g r 제곱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얘는 어떻게 그러면 따지면 되느냐?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g 다시가 만약에 이렇게 높이 h인 지점에서의 중력 가속도면 이 r은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r이라고 스몰 r이라고 잡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스몰 r은 무슨 뜻이라고요? 스몰 r은 지구 반지름, 여기까지 지구 반지름이죠. 여기에 뭐 h만큼이 더 더해진 값이잖아. 그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게 항상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봐봐. 요 두 개는 항상 같아야 되네. 자, 그러면 g 다시 분의 g죠. g 다시를. 자, g 다시는 자, r 제곱분의 라지 r 제곱 여기에 g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걸 집어넣을게. 자, 집어넣을게. 자, 요거 집어넣으면 g 다시는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여기에서는 이 내용보다 근사를 쓰는 표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 전체 제곱의 g. 일단 맞니? 이거 봐봐. 맞는지 확인해. 맞죠?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R로 다 나눠버리면 위아래를 라지 R로 나눠버리면 자, 저렇게 되나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여기가 이해돼? 자, 그러면 제가 자, 과학에서는 근사법이 나오는데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x가 매우 작으면, 자, x라는 게 매우 작으면 1 플러스 x의 n승은 어떻게 근사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수학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1 플러스 nx와 같다라고 둘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외워두세요. 알겠죠?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먼저 뭘 볼 거냐 하면 이 제곱 말고 요 안에 것만 볼게. 안에 것만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r분의 h의 마이너스 1승. 그죠? 그럼 요 안에 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 요 제곱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좋아. 요 안에 것만 근사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바뀌겠니?
1 마이너스 그렇지. 1 마이너스 R분의 H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n승이니까 이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R분의 H에 나머지 요 가로 그대로 살아서 제곱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여기 되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분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R분의 H가 결국 뭡니까? R분의 H라는 것은 지구 반지름분의 요 높이, 요 H니까 당연히 매우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근사적으로 다시 요 녀석이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2가 곱해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R분의 2H 이렇게 되거죠. 결국 뭐냐면 자, 요 높이 여기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 지표면에 비해서 그러면 자 G분의 G 다시 변한 것은 원래 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했느냐 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2H 정도다.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뭐가 사용됐다? 요 분사법 사용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다 쓸 건데 알아두세요. 요런 거. 뒤쪽에서 또 싸움 먹습니다. 싸움 먹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53페이지 가보세요. 53페이지. 자, 53페이지 가면 이제 인공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아까 뉴턴이 뭘 계산을 해놨다고 했습니까? 물체가 그냥 여기 있다 이 지구 방향으로 떨어지면 충돌이 일어날 텐데, 지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그죠? 지구 중력에 잡혀가지고 지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뚝뚝뚝 틀다 보면은 돌아서 가버릴 수도 있고, 알겠어요? 여기서 봐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속도 딱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 수 있는 속도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걸 뉴턴이 계산해 놨는데 그걸 우리도 한번 보자는 거죠. 하는 거예요. 자, 인공위성은 지구 주변을 어떻게 하는 애입니까? 원운동하는 애입니다. 지구 주위를. 그래서 자, 원운동하면은 원운동이다. 그럼 반드시 어떤 힘이 있어야 돼? 구심력이 있어야 돼. 그죠? 구심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구심력이 무엇이 구심력으로 사용된 거예요? 만유력이 구심력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만유력. 그죠? 그러면 자, 구심력 힘이니까 F는 구심력은 기본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R분의 mv 제곱. 이때 R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게 원운동이라고 하면 이 반지름 R, 그죠? 그때 요 물체의 이 선속, 이 접선 방향으로의 빠르기, 이게 V입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면 구심력이 어떻게 작용한다? 이 방향으로 구심력 F가 이 크기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게
줄에 묶여 있으면 줄의 장력이 될 수도 있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전기력이 될 수도 있고 자석이면은 자기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구심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은 다양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만율력이 사용됐기 때문에 만율력식이 이제 R 제곱분의 G M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요 V 이걸 구해보면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요건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R이 하나 날아가죠. 그러면 V는 루트를 씌우면 R분의 GM 자 이렇게 식 만드시겠죠? 그죠? R분의 GM 자 그러면 요게 이 R이라는 건 뭡니까? 중심에서 물체까지 거리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돼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돼 있고 지구에서 높이 H 자 H만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스몰 r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뭡니까? 이 표면은 라지 R 지구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지구 표면에서 스치다시라고 하면 여기를 그냥 거의 이 정도 높이에서 그냥 확 훑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쫙 한 바퀴 도는데 돌릴 수 있는 이 빠르기를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V는 이 R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지구 반지름 R로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G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율력 상수 넣고 지구 질량 넣고 요 지구 반지름 넣고 계산을 쭉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게 7.9 km/s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던지는데 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1초에 7.9km 정도 갈 수 있는 빠르기로 막 던졌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7.9km 8km 정도 되지. 8km면 어디 좀 얘기해야 되나? 8km면 어디가 될까요? 여기면은 8km 직선거리를 8km 저기 서울 근방까지 가겠죠. 그죠? 8km면 직선거리면 뭐 부천 넘어서 뭐 그 정도 되겠죠. 여기서 똑딱하는데 던지면 그러니까 가는 속도로 빡 던지면 어떻게? 지구를 돈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간다. 이 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 제1속도라고. 우주 제1속도 있는 거 보니까 이 속도도 있겠고 사람 3속도도 있겠네. 그죠? 3속도까지 있어요. 자, 우주 제1속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해서 돌 때 지구를 계속 돌 수 있는 빠르기. 그게 제1 우주 속도입니다. 자, 선생님이 총을 개발했어요. 총이 이 속도로 나갑니다. 여기서 팍 쐈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죽겠죠. 그죠? 딱! 손을 탁! 그죠? 뒤통수 뚫리겠죠. 그죠? 왜? 총알이 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속도로. 이거보다 더 빠르면 이제 그거 되는 거죠.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우물선 운동을 그릴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자 표면에서는 이런데 높이 h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러면 속도가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공위성이 자 지구에서 삥 돌 때 인공위성이 한 2시간에 한 바퀴 뿅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돌 수도 있는데 적도 상공에 딱 띄워서 누구랑 지구랑 도는 게 똑같이 삥 이렇게 돈다라고 치면 2시간에 한 바퀴 삥 돌면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 보면은 와, 얘 봐라. 뭐가 슝 가는 게 느껴지겠죠? 2시간 뒤에 어떻게? 얘보다 얘 머리 위를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치면 2시간 뒤에는 이쪽으로 치우쳐서 보입니다. 왜? 2시간이면 지구가 몇 도 돌죠? 30도 돌아요. 서에서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네? 인공위성은 반대로 이쪽으로 치우쳐서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공위성의 서편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봐봐. 적도 상공에 지구랑 똑같은 각속도로 돌게끔 띄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보면은 계속 떠 있네? 계속 같은 자리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런 위성을 뭐라고 한다? 정지위성. 정지위성은 주로 뭐 때문에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통신용으로 많이 써요. 통신용으로 여기 적도 상공이 쫙 떠 있으면 이쪽에서 다른 위성들이 쏴준 거를 그대로 다 받아서 곳곳에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통신용 정지위성이 니은에 있죠? 찾았습니까? 요거 한번 잠시 볼까요? 자, 주기는 얼마로 해야 되는 겁니까? 주기는 하루니까 24시간인데 그걸 초로 바꾸면 그죠?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구의 각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 각속도. 아까 이 보는 각도가 딱 정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그 각속도를 이용을 한번 해보죠. 각속도는 여기 있는 이게 오메가입니다. W가 아니에요. 오메가. 요거는 식이 어떻게 되죠? T분의 2파이.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각속도니까 각도가 도는 속도니까 어떤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각도가 몇 도 돌았느냐 이건데 이게 주기가 되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릴 시간이니까 한 바퀴 돌면 각도가 360도죠. 36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은 2파이가 됩니다. 2파이 외워두시고 그래서 자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여기 이게 24시간 곱하기 60분 60초 이렇게 되고 2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어디에다가 집어넣을까? 구심력은 만울력과 같다. 근데 이때 구심력식은 선속도를 이용을 한 거지만 이때는 뭘 이용하면 되겠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M, R, 오메가 제곱 이게 구심력식입니다. 구심력식은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심력은 만울력과 같다. 그죠? 그래서 R 제곱분의 G, M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날아가고 자, R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R 상승이 되겠죠. R 상승은
오메가 제곱분의 GM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만유인력 상수 넣고 지구 질량 넣고 그 다음에 각속도는 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 값을 이제 넣어가지고 세제곱이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거기 얼마 정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42.3 곱하기 10의 6승미터. 요게 이제 딸이 42.3 곱하기 10의 6승미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R은 뭡니까? 이 R은 지금 인공위성까지의 거리 R이에요. 여기 인공위성이라고 치면 그래서 인공위성까지의 이 거리 그러면 뭘 알고 싶은 거야 우리는? 인공위성을 도대체 어디에다 띄워 놓으면 내가 정지위성이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결국 뭡니까? 이 H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H 저 H가 얼마일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R이라는 것은 H 플러스 R인데 라지 R인데 이 H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H는 스몰 r에서 라지 r을 빼면 된다. 근데 이게 이 값이 뭔데? 요거야. 구한 거. 그 다음에 이거 뭔데? 거의 6,400 정도 돼요. 6,400km. 야, 그 값으로 빼주면 되는 겁니다. 빼주면 요게 대략 얼마가 나오느냐 봤더니 얼마 나왔어요? 35.9 곱하기 10의 6승이네요. 자, 35.9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이게 몇 만입니까? 몇만 킬로 정도 돼요? 36,000km 정도 되네요. 그죠? 36,000km 상공에 위성을 띄우면 얘가 어떻게 된다? 정지 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거를 누가 계산을 했다고? 혼자 다 하고 있어.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물론 그 전에 이런 수학적인 얘기들은 있었어요. 그 관성에 대한 거. 그런 것들 있었고 갈릴레오의 관성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가속도 법칙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서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두 개밖에 안 썼어요. 프린키피아랑 그 다음에 광학이란 책 두 개밖에 안 썼거든요. 두 권.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갖다가 뉴턴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뉴턴은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하루도 안 가지고 일기를 씁니다. 근데 그 일기가 뭐냐? 날씨가 맑네. 누구랑 놀았네.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가 수학 공부한 거 있죠. 계산했던 거. 그걸 전부 다 일기로 쓴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뉴턴의 생각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뭘 생각했고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해석을 정말 제대로 후대 과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책만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책과 뉴턴의 일기들을 대조해가면서 연구들을 과학자들 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건 너무 대단한데. 그래서 뉴턴 역학입니다. 뉴턴 역학.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뉴턴 역학이에요. 그리고 그걸 고전 역학이라고 합니다. 고전 역학이 뉴턴 역학이에요. 대단한 거죠. 거의 뭐 혼자 99%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런 얘기입니다.
애독지 물을 마시고 하시죠. 자,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이 책은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알아둬야 될 거 원운동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원운동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구심력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죠? 그거에 따라서 각속도나 주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게 우리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 그 다음에 4페이지까지 여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2, 3, 4페이지 내용을 꼭 공부를 다시 복습을 해 두시고, 그 뒤쪽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단진동 있죠. 단진동을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하동에서 그대로 다 쓰기 때문에 단진동을 모르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하동 가면 선생님이 이제 다시 여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부를 해 두자. 알겠지? 자, 그 다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 왜 나왔는지, 즉 케플러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이 등장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공위성 얘기가 나오는데, 인공위성 얘기는 뒤쪽에 역학적 에너지 분열 법칙이라는 파트 가면은 다시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정도만 복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중력이 이런 거구나. 여기 위도에 따라서 원심력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약간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내용들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근사법 정도는 나중에 뒤쪽으로 갔을 때 또 여기저기서 씁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고.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새 책을 할 거예요. 에너지와 열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니까 제 데스크에 있으니까 그거 구입하시고 그걸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요 책은 일단 놔두시고, 선생님이 이 두 번째 요 책은 문제를 봐가지고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또 수리를 해 드릴 테니까.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